다음 주제는 SaaS의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aaS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첫째는 많은 고객이 한 개의 인스턴스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고객이 한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각자 니즈에 맞게 다 쓸 수 있게 해주려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구조가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Saa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인데 더 추가적인 요건이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고객들이 SaaS를 사용할 때 벤더의 도움 없이 셀프 서비스로 가입서부터 사용 탈퇴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멀티 테넌시, 셀프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건인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멀티 테넌시 이게 왜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 오른쪽에 그림에 있듯이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못 갖춘 거를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라 그래요. 그래서 종래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팔 때 어떤 특정 고객이 쓰도록 라이센스가 주어지지, 라이센스를 팔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걸 공유하라고 만들진 않았거든요. 패키지는. 그래서 패키지는 고객마다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DB 인스턴스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겁니다. 근데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보듯이 많은 수천 수만의 고객들이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DB도 한 개의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DB의 구조가 싱글 테넌트 때하고는 뭔가 달라야겠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SaaS를 개발하려면 멀티 테넌트 구조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예. 그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해서 웹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에 설치 안 하고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SaaS는 아닙니다. SaaS라는 게 활성화되기 전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뭐 on-demand 애플리케이션, 뭐 hosted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A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등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벤더가 호스팅하고 고객은 그냥 웹으로 접속해서 쓰고 데이터도 다 벤더 사이트에다 남기고 그렇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질 않았죠. 근데 그 온디맨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던 뭐 ASP 마들인데 ASP 비즈니스 마들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가장 대표적인 실패 모델이에요. 경영 모델. 그래서 왜 실패했느냐? 그 모델이 이 싱글 테넌트 구조였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SaaS는 비슷한데 온라인으로 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죠. 고객 입장에서 그냥 웹으로 가서 시컨 쓰고 배달 뭐 사용료 내고 똑같아요. 고객 입장은. 근데 벤더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별도로 Saa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aaS로 가면 멀티 테넌트 구조를 갖춰야 되고 왜 갖춰야만 되느냐 하면 원가 문제입니다. 원가. 싱글 테넌트 같은 경우에 고객이 뭐 몇십 몇백이면 모르는데 SaaS 같으면은 많은 경우에 몇천
많으면 몇 억까지 가죠. 페이스북 같으면 몇 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쓰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관리해 주려면 거기 드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가입자 베이스가 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자 베이스가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싱글 테넌트 모델은 바로 회사가 도산하는 마들이다. 원가 압박으로 몇 년 못 버티고 망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스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고객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인스턴스가 늘어날 필요가 없도록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구조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블랙박스 형태로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든가 UI라든가 뭐 워크플로우라든가 이런 거를 고객마다 나는 조금 다르니까 유니크하게 좀 바꿔야 되겠어요 하는 커스터미제이션을 허락을 해줘야 많이 팔리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커스터미제이션을 거의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화상회의 솔루션을 쓴다. 그래서 줌이라든가 뭐 요새 스카이프, 고르미팅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을 쓰는데 고객이 난 화상회의를 좀 특별하게 하니까 구조 로직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냥 주어진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 정도를 자기가 세팅을 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박스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경우에 고객별로 딥한 커스터미제이션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멀티테넌트 구조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멀티테넌트 구조 만들기가 PaaS나 IS에서 제공해주는 멀티테넌시 서포트 기능들을 잘 공부를 해서 그 기능을 잘 써주면은 테넌트 간에 뭐 데이터라든가 뭐 액세스 패스라든가 이런 게 다 분리시켜서 테넌트별로 이렇게 분리된 독립된 기능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제 뭐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용 경영정보 시스템 쪽으로 가면 기업마다 워크플로우가 다르고 데이터 컨셉트가 다르고 스키마를 바꿀 필요가 생기고 그래서 커스터미제이션 니즈가 다 있죠. 그쪽으로 가면. 그러면 고객마다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한 개 인스턴스로 서포트 제공이 되느냐 하는 딜레마가 보이죠. 딜레마가 언뜻 보면.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특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거의 필수인 많이 팔락하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허락해야만 되는 그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 이런 쪽에 사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하면서 사실 멀티테넌트 구조를 못 갖춰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안 하면 안 팔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인스턴스가 하나하나 증가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없질 않죠. 또 그런 기업들이 고객이 확대돼 나가는 속도라든가 또는 특히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멀티테넌트 구조를 제대로 갖춰서 그런 사업의 곤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커스터미제이션을 해주면서도 싱글 인스턴스를 어,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특별한 아키텍처라든가 특별한 개발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일단 메타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스 코드의 변경 없이 파라미터만 가지고 소스의 비헤이비어를 런타임 비헤이비어를 바꿀 수 있게 그래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을 전부 API로 노출을 시켜서 고객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 뭐 어댑터를 붙인다든가 뭐 데코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코딩 디자인 패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부가 기능을 올린다 또는 기능을 변환해서 쓴다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커스터머들이 커스터마이즈해 놓은 그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다가 실제 특정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러 들어오면 그 고객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해 놓은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에 가서 먼저 그 메타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싱글 인스턴스로 가서 몰핑을 시키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써야 이게 멀티 테넌트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릴 그런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 부류를 만들고자 하는 사스 업체는 굉장히 이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아직은 우리 기업이 이런 기술을 구사하기에는 좀 역량이 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블랙박스 쪽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가야죠. 그럼 이제 블랙박스 기업 경영 시스템이 경영 정보인데도 시스템인데도 블랙박스로 쓸 수 있게 하려면 대체로 어떤 경우입니까? 대개 이제 아주 작은 기업들, 소기업들이 사실은 CS를 커스터마이제이션 안 하더라도 그냥 기본 기능이라도 쓰면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큰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 기업에 맞게 전부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려고 덤비고, 아주 작은 기업들은 싼 값에 아주 기본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대기업은 수가 적죠. 소기업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소기업,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뭐 90%를 넘지 않습니까? 수가 많다는 거죠. 뭐 단가는 싸겠지만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공통기능, 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핵심 공통기능 같은 걸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없이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기술 역량이 쌓일 때까지 일단은 생존 가능한 그런 기업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그걸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salesforce.com이 사실 SaaS라는 소프트웨어를 발명한 회사예요. 1999년에 SaaS를 만들어냈어요.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가 개척자죠. 파이오니어예요. 근데 이 회사가 SaaS를 발명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가 CRM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구조를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일즈포스.com 같으면 여기 통계를 보면 2013년에 16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16개 인스턴스를 가지고 7만 기업 고객이 쓰고 있다. 분명히 이건 싱글 테넌트가 아니죠. 싱글 테넌트면 7만 고객이 있으면 7만 개가 인스턴스가 생겨야 되죠. 여기 16개 인스턴스를 가지고 7만 개 고객이 쓰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30번 이상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왜 그래요? 인스턴스가 하나니까 업그레이드가 쉬운 거예요. 7만 개 고객이 다 다르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줬다 쳐보세요. 그게 소스에 반영됐다 쳐보세요. 소스가 다 다르다 쳐보세요. 커스터마이제이션 결과 7만 개 고객의 소스가 다 다르다. 그걸 무슨 수로 7만 개 소스를 업그레이드를 자주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솔루션이. 시장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멀티 테넌트라는 거는 필수인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나가려면 인스턴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보듯이 salesforce.com 같은 경우에 7만 개 고객이 쓰고 있고 7만 개 고객이 뭡니까 이게?
1800만 개의 커스터미제이션을 아주 자재롭게 해놨다. 1800만 가지의 커스터미제이션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싱글 인스턴스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베이스드 커스터미제이션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멀티 테넌 아키텍처. 이게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역량을 많이 다져고 하고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치면은 일단은 블랙박스로 커스터미제이션 없이도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또 그런 종목이 아니다 치면 아주 소기업, 숫자가 많은 소기업, 중소기업 쪽으로 소위 티어 3, 티어 2, 티어 3 마켓, 티어 1을 피하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2009년 당시에 오러클이 이제 SaaS를 하고 싶은데 아직 SaaS 멀티테넌 구조의 CRM SaaS 솔루션은 없고 세일스포스가 자꾸 시장은 잠식해 오고 하니까 오라클이 2009년 그 당시에 온디맨드 CRM이다. 또는 뭐 다이내믹 CRM, 온디맨드 CRM, 뭐 호스티드 애플리케이션 CRM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뭐 CRM, ASP 서비스 뭐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싱글 테넌트 패키지를 놓고 그거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스팅을 해주면서 고객들이 사서 설치 안 하고 사용료만 내고 와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lesforce.com의 CRM과 오라클의 그 당시의 CRM의 차이는 결국은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췄고 salesforce.com은 오라클은 못 갖춰서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췄던 거예요. 그때게 실제 그로스 마진 한계이익이죠. 한계이익이란 것은 실제 레비뉴에서 판매액에서 직접비를 뺀 거예요. 직접비를 뺀 게 한계이익이죠. 한계이익이 87% 났어요. 그때. 근데 똑같은 솔루션인데 오라클은 한계이익이 얼마 났어요? 27% 났어요. 60% 매출액 대비 60%의 원가 차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죠. 이런 솔루션 가지고는. 그래서 한마디로 싱글 테넌 아키텍처로 세스 사업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제 뭐 좀 더 한 가지 문헌을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이 인용된 사이트에 가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연구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멀티 테넌트 구조를 갖춘 애플리케이션이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춘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했을 때 원가가 직접 원가가 싱글 테넌트는 40%로 집계가 됐는데 평균 직접 원가가 40%. 근데 멀티 테넌트 갖추니까 10% 이하로 떨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멀티 테넌트를 갖춘 회사들의 평균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10%. 멀티 테넌트 구조를 못 갖추는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세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40%. 그래서 30%의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의 매출 원가가 생기는 싱글 테넌트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이제 거의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통계에서 보다시피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는 왜 또 필수냐? 똑같은 논리예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랑 똑같은 원리로 결국에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부 운영 원가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문제예요. 멀티 테넌트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고객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가가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비례해서. 근데 이 경우는
고객 수가 아무리 늘어도 인스턴스 하나를 계속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늘수록 수익은 올라가고 원가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거나 똑같이로 셀프 서비스도 이제 여기 ATM 기계처럼 은행에 고객이 많이 와서 예금을 하고 인출을 하면 이런 자동화 셀프 서비스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직원이 늘어나야죠. 그 은행 카운터에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고객이 엄청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금이 늘어나고 인출이 늘어나고 은행이 커가려면 인건비가 고객 수랑 병행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돈 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명한 거죠. 고객 수 늘어나더라도 수익만 늘고 인건비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aaS라 하면은 고객이 그 서비스 포털에 와서 혼자서 벤더 도움 없이 마음껏 가입하고 쓰고 또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인건비를 막을 수 있다. 인건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셀프 서비스를 뭐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셀프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 운영 백핸드 프로세스가 완전 자동화돼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카드를 ATM 카드를 넣고 인출을 해나고 하는데 그 뒤에 애플리케이션이 이 전 과정을 자동화해 놨으니까 셀프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나 똑같이로 그 SaaS 사업의 경영 프로세스 또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IT 자원의 어떤 관리 프로세스 이게 자동화가 안 되면 셀프 서비스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SaaS 사업이. 셀프 서비스가 덜 된 만큼 원가는 올라가고 수익 내기가 어렵죠.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나 이 뒷단에 경영정보 시스템을 잘 해서 사스 사업체 내에 사스 사업을 경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그 뒷단의 운영이 고객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수익 창출의 아주 핵심이다. 그래 보는 거죠. IS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SaaS 얘기를 하고 있지만 IS 벤더들도 돈을 벌려면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관리의 자동화예요. 불 꺼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WS 같으면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서버 관리자 한 명이 뭐 최근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 봤던 게 한 명이 2만 대인가를 관리를 해요. 서버 관리자 수로 나누면 2만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의 서버 관리자당 평균 서버 관리 수는 100개 내지 200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 운영 자동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IS 벤더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랑 똑같아요. SaaS 벤더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뒷단이 자동화된 회사들이에요. 이걸 알고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 방에 다 어려울 테니까 차근차근 가능하면 뒷단의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해야 그래야 이게 수익이 나면서 성장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SaaS 사업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IS 벤더를 잡는 것이다. 그 위에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첫째 기준은 IS 플러스 PaaS 수준까지 간 세계 초인류 최고로 강력한 서비스를 하는 벤더이냐가 이 관건이고, 둘째, 그런 벤더들은 다 이제 이게 사실은 제공이 되는데 이게 소아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고 서비스를 코디네이션 하는 게 아주 쉬운 그런 모든 기능을 제공하느냐.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코리오그래피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느냐는 거죠. 소아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자동화가 너무 쉽게 쓸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가 그냥 클릭으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 이 벤더가.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테넌 아키텍처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벤더가 내가 SaaS를 멀티 테넌 아키텍처로 구축하기 쉽도록 그거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AWS 같으면 하나의 예로 SaaS를 만들 때 이 스토리지, 이 데이터베이스 쪽을 어떻게 멀티테넌 구조로 만드느냐 하는 안내가 돼 있죠, 여기. 그리고 이제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잘 해주고 있는 벤더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셀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SaaS 기업의 뒷단에 경영정보 시스템이 그 실제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최대한 자동화 시켜 놔야 된다. 또 서비스 제공에서 할 때 필요한 그 IT 자원의 관리, 운영 관리 프로세스도 최대한 자동화해 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 보면 왼쪽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참조 아키텍처예요. 참조 아키텍처. 그래서 여기 보면은 SaaS는 PaaS 위에, PaaS는 IS 위에, IS는 가상화된 인프라 또는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 위에 올라가야만 된다. 그런 거고, 이 SaaS, PaaS, IS는 UI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을 API로 노출해야만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만 있다고 해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그 밑에 Common Cloud Platform, 그래서 이 쏘는 CMP 그래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CMP. 클라우드를 경영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다. BSS, OSS. 그래서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는 경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고, 오퍼레이션 서포트 서비스, OSS는 IT 자원을 운영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참조 아키텍처를 보면 이 BSS, OSS 내에서 보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쭉 여기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BSS 같으면 여기 뭐 서비스 오퍼링 캐럴럭이 제시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스터머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그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오더 매니지먼트, 프라이싱, 빌링, 그죠? 네, 어카운트 리시버블 등등. 이 SaaS 사업, 이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이죠, 이게. 그 다음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SaaS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형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자동화돼야 된다. 그죠? 또 뭐 장애 관리, 또 문제 관리 이런 거 자동화돼야 된다. 서비스 레벨 관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고객이 가입하면 프로비저닝, IT 리소스 프로비저닝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죠. 그래서 SaaS 사업자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 만들면서 SaaS 사업하려면 뭐 돈 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써야죠. 이 OSS 벤더들도 있고 BSS 벤더들도 있고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IS 벤더를 선정할 때 이러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벤더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쉽게 골라서 그냥 바로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IS 벤더를 골라야 내가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이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내 필요에 따라서 쉽게 확보를 해서 내 사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S 벤더를 찾을 때 이 벤더 위에서 어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무슨 빌링 솔루션이라든가 뭐 프라이싱이라든가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캐럴러깅이라든가 SLA 어그리먼트를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필요로 할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쉽게 내가 골라서 가입해서 내 백엔드로 인테그레이션 해올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